네, 또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가구 살 때는 큰돈 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만큼 오래오래 쓰자고 마음먹는데 그렇게 오래 두고 쓰다 보면 집안 전체 분위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익어 정이 든 가구 버리기 아쉽기도 하고 또 가구를 새로 사기는 망설여질 때 쓰던 가구를 고쳐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즘은 직접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 네, 사실 요즘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많아졌어요. 네. 집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가구도 내 스타일대로 직접 고쳐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로 고치는 걸 리폼이라고 하는데 가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래된 가구에 나뭇결 정도만 살짝 다듬어준 다음에 색만 바꿔줘도 느낌이 확 다릅니다. 이렇게 가구 리폼을 도와주는 공방도 생겼고요. 가구에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낡은 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가구 리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는 한 번 들이면 쉽게 바꾸기 힘듭니다. 많이 낡았다면 살짝 고쳐 쓰는 건 어떨까요? 낡은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리폼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구 공방에서 리폼을 쉽게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식탁 의자를 새롭게 바꿔볼게요. 이건 집에서 흔히 보던 평범한 식탁 의자입니다. 오래 쓰면 쿠션이 꺼지는데요. 일단 이 쿠션을 분리해주고요. 다음으로 사포를 준비합니다. 사포질을 하면 표면이 매끈해져서 페인트가 더 잘 칠해지는데요. 이 사포는 가까운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포 그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포는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데요. 가구에 사용할 때는 숫자가 높은 고운 사포를 사용하시는 게 가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사포질 후에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 수성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 칠하는 것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나뭇결에 따라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얇게 칠하면서 2회 이상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르고 또 말린 다음에는 코팅용 마감제를 발라주는데요. 표면의 강도를 높여주고 가구의 광택도 살려줍니다. 마감제가 다 마를 때까지 1시간 정도 햇빛이 잘 말려줍니다. 이번엔 낡은 의자 쿠션을 바꿀 차례인데요. 폭신함을 더하기 위해서 스펀지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올려주고요. 면으로 된 천을 준비합니다. 취향에 따라 고른 천은 크기에 맞게 자른 뒤에 팽팽히 당겨서 고정합니다. 이때 이 타카라는 도구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를 조여서 의자에 고정을 해주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의자 완성입니다. 색과 쿠션 커버만 바꿨을 뿐인데 새 의자가 생긴 것 같죠?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쉽고 재밌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리폼한 가구들로 집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가히 리폼의 고수라 할 만한데요.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모든 게 집주인 정지연 씨의 손을 거친 리폼 가구들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으로 가볼까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직접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알록달록 꾸민 이곳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원래 밋밋한 붙박이장, 아이를 위한 공부방으로 바꿨습니다. 옷 거는 봉, 불필요한 선반을 없애고 책상과 책장을 만들었더니 동화 같은 방이 나왔습니다. 책을 본다거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했는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주부의 로망이죠. 주방도 새롭게 변신했는데요. 이전에는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납장의 문짝을 모두 원목으로 바꾸고요. 목재에 구멍을 뚫어 경첩과 연결했습니다. 문짝과 어울리는 손잡이도 새로 달아줬는데요. 리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손잡이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오늘은 사용하던 서랍장을 고쳐서 다른 용도로 바꿔볼 겁니다. 먼저 서랍을 꺼내 분리하고요. 서랍장 크기에 맞게 나무를 하나 재단합니다. 가정용 톱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른 나무는요, 목공용 본드를 붙여 문짝에 틀을 만들어주고 스펀지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페인트 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천만 이용해도요, 정말 예쁘게 가구를 리폼할 수 있으세요. 서랍장 문에 집에 있는 풀을 펴 바르면 쉽게 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로 테두리를 만들고 페인트로 색을 입혀준 다음 경첩을 달아줍니다. 서랍장에도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주는데요. 남은 목재로 문고리까지 달아주면 평범했던 2단 서랍장이 독특한 일체형 수납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문짝에 천을 덧댔더니 한결 포근하면서 색다른 느낌이 들죠. 이번엔 서랍 활용해봅니다.
불필요한 목재는요, 망치로 내리치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테두리에 자투리 목재를 붙여 틀을 잡아주고요. 하단에는 긴 막대를 고정해 선반의 모양을 갖춰줍니다. 역시 스펀지로 결을 따라 색을 입혀주면 원목의 나뭇결을 살린 초간단 책꽂이가 완성이 됩니다. 평범했던 가구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가구 안에 화사한 꽃도 피어났고요. 나비도 날아다닙니다. 이런 걸 포크아트라고 하는데요. 아크릴 물감을 붓을 이용해서 가구나 소품 등의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꽃그림이나 캐릭터, 풍경 등을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정하고 나면 먼저 투명한 종이 위에 도안을 그립니다. 어떤 도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요. 꽃은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캐릭터는 아이들 가구에 딱입니다. 원하는 도안을 그리고 나면 먹지를 깔고 선을 따라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물감을 준비하는데요. 발색이 좋고 잘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물감을 써야 합니다. 붓은 둥근 것과 납작한 것, 또 얇은 것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둥근 붓은 주로 작은 잎사귀나 꽃잎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평평한 붓은 면이 넓은 꽃잎이나 명암을 넣을 때 사용하는데요. 꽃이 생기가 돋아나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얇은 붓은 꽃의 줄기나 잎맥 같은 섬세한 표현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작은 꽃잎 여러 개를 그려냈더니 가구 위에 금세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색이 도는 코팅제를 스펀지에 묻혀서 가구의 테두리를 감싸듯이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떠세요? 밋밋하고 심심하던 가구에 화사한 봄이 찾아온 것 같죠? 손때 묻은 가구, 정들어서 버리기 아깝습니다. 리폼으로 오래된 느낌 지워주고요. 새 가구처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